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이제 걸리다라는 서술어를 처리할 때는 어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이 서술어를 처리하는 그 영어의 발상도 달랐고 패턴도 좀 달랐으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심화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크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술어 중심 사고 방식을 극복하는 그런 공부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책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었는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보면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공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말 구조대로 그리고 우리말의 서술어를 그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서술어가 짝이 없거나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리적인 행동 같은 경우 처리하는 방식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단어를 잘 모르는 이유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되게 쉬운 건데 우리말보다 우리말의 서술어가 너무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영어에 맞는 짝이 딱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과자를 먹는데 안 뜯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뜯어줘. 이럴 때 우리는 뜯어줘 이러는데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영어로 그냥 오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오픈하면 우리는 뭐에 대응이 돼요? 열다. 예, 열다가 이렇게 열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오픈이 나오죠. 열어 이러면 오픈, 문 열어 이러면 open the door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잘 나오는 이유는 우리말 열다에 해당하는 짝을 영어에서 오픈으로 알고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이 발달한 서술어에 대한 짝이 뭔지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아는데 커튼 좀 쳐줘, 커튼 좀 닫아줘 이거 할 때도 open the curtai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번만 보면은 아는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돼요. 근데 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어릴 적에 미국에 가서 살면 되고요. 어릴 적에 미국에 가서 살 형편이 안 되는 우리는 안 돼요. 일단은 우리는 어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영어 동화죠. 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겠죠. 정말 급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1시간짜리 영화에서 뭐 이렇게 과자 좀 뜯어줘 이런 대사를 그게 뭐 이렇게 복선이 되거나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 잘 안 쓰겠죠. 예,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도 이런 거 잘 안 쓸 것 같아요. 뭐 뿌리 깊은 나무에서 이제 뭐 이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렸습니다. 이런 대사 전 안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어 동화를 보시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직역을 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이 표현으로 익혀야 되는 그 문장들인데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표현이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이제 미드 표현으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특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도 꼭 공부를 하셔야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시동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공부했다고 문법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나 시동을 걸었어요. 이러면 또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나 걸었어요. 시동을. 근데 막막하죠. 머릿속에 하얘요. 걸다도 모르겠고 시동도 모르겠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같은 상황에서 영어로는 I started the ca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에 보면은 지금 시동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따로 있을 때는요. 요거는 꼭 그 표현을 알고 익혀야만 쓸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당장 써야 되는 일상적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제가 나누는 기준점은 뭐냐면요. 19세기 조선시대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썼을 것 같은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같지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조선시대 그 개화기 이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온 이후에 한국어에 존재하는 글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때 우리 과학
광합성 민주주의 안 배우죠. 민주주의란 글씨, 국가 이런 글씨가 존재한 게 19세기 이전엔 없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 국어에 이런 글씨가 없었어요. 뭐 국가라는 개념도 되게 후에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 많이 하대요. 이렇게 이 책이 가짠지 진짠지 역사책이 이거 할 때 되게 옛날 책인데 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 가짜 책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상당히 많은 표현들은요, 서양 문물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그 문화들이 많아요. 그거는 찾으면은 영어에 똑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게 이 사법 시스템에서 제가 전에도 뭐 검찰이 누구를 소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소환하다 이 글씨도 summon 이렇게 바로 쓰면 되고, 검찰도 prosecutor 이 단어 그냥 하나 있거든요. 그대로 쓰면 돼요. 이런 애들은 오히려 쉬운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표현한 그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표현하는 뭐 이렇게 좀 간단한 동작들, 이거는 좀 발상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우리가 만들어 쓰려고 하는 걸 그 의지와 그 막 열정을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고 같은 상황을 그냥 맞춰가지고 이때 이거 쓰면 되겠네, 이때 이거 쓰면 되겠네, 그걸 보시는데 좀 공부하기 편하게 제가 큰 그룹을 좀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아는 단어인데도 못 쓰는 게, 우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오픈을 찾으면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같은 상황 하나에 얘가 이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픈을 쓰는구나, 거꾸로 그냥 익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표현 자체를 익혀야지 해결이 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요, 단어만 알면은 다 쓸 수 있는데 단어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못 써요. 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내가 커피를 저었어요. 우리 이제 졌다 할 줄 알죠? 어떻게 해요? stir, stir이었었죠. 그래서 내가 커피를 저었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원래 이거 쓰듯이 쓰시면 돼요. 어떻게? I stirred the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단지 문제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얘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영어 동화를 보시면서 쉬운 단어를 좀 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동화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은 제가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책 뒤에 플래시카드에 드렸어요. 그거 정말 유용하거든요. 네. 꼭 활용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심화편 강의, 그리고 동사편 강의, 영어식 사고 동사편에서도 하고 심화편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이런 식으로 단어를 보고 해도 결국은 말할 때 안 나오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여기 있는 서술어들은 이제 발상을 알아야지만 해결이 되더라, 이런 거죠. 이게 애초에 우리는 그냥 서술어가 알아서 다 발달이 있으니까 아무런 고민을 안 하고 서술어만 외우면 되니까 자꾸 공부를 할 때도 이거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찾게 돼요. 그렇게 자꾸 찾는데, 이렇게 해결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서술어들, 그걸 처리하는 원리를 알려드렸죠. 얘네들은 애초에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지가 어떤 대상을 움직일 때 얘를 구별해서 계속 만들어 쓴다는 거, 그리고 좀 말의 그 묘미와 이 풍성함을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자리가 절대적인 어떤 서술의 뜻이라기보다는 이걸 하는 모양새를 바꿔줘가지고 그냥 쑥을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I got 쑥 up인데 쑥을 뜯었어요 이럴 때는 당기면 되죠. 그러면 I pulled 쑥 up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풍성하게 말맛을 바꿔준다는 거, 이걸 아시면요, 모르는 표현들을 봤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느낌이 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감각을 보시고 영어 동화나 미드나 아니면 원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해석을 안 하고 이해하는 경지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우리 이미 조금은 느꼈죠. 내가 그 파일을 꺼냅니다, 넣습니다 이런 거 이제 딱 문장 보는 순간 바로 그냥 이거 있지, 이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앞으로 계속 생겨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제가 그때 lift 다음에 off 쓰는 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걸 만약에 모르고 보시면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에요. 그냥 왜 우리는 리프트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서술어 중심이니까 얘만 써도 들어 올렸다 되지 않아요? 여기다 왜 없어요? 여기다 왜 오프를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맛을 막고 좀 더 내기 위해서 얘가 들어 올리면서 이 결과적인 얘의 상태는 들어 올려졌어요? 아니면은 이게 벌어졌어요? 이런 느낌을 여기서 살려주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세상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계속 이 원리 틀에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연습했던 이쪽 부분 조금 더 동화책 보면서 훈련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서술어들 무작위로 섞은 거, 관용적인 표현도 결국은 여기서 그냥 익히는 거, 이걸로 하세요. 제가 이어동사 중에 관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거 이쪽에서 챙겨서 그냥 익히는 걸로 처리하는 거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플래시카드 또 무작위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서술어를 처리하는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장을 나열하는, 그 문장을 확장하는 강의들을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플래시카드로 지금까지 했던 거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내가 글을 이렇게 세웠어요. I got him up. 그 다음에 샤워기를 틀었어요. I turned the shower on. 그 다음에 내가 물을 틀었어요. I turned the water on. 그 다음에 내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I'm getting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렸어요. I got off the bus. 내가 불을 껐어요. I put the fire out. 그 다음에 그가 그 아들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He got his son up. 그 다음에 내가 버스에 탔어요. I got on the bus. 그리고 물이 안 나오네요. Water doesn't get out. 그리고 내가 서류를 버렸어요. I threw the document away. 그리고 영화가 나왔네요. The movie got out. 물을 잠궜어요. I turned the water off. 그 다음에 맥주를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I got the beer out of the refrigerator. 손끝에 붙는 거 계속 익히세요. 그 다음에 내가 모래를 그냥 털어냈어요. I got the sand off인데 이렇게 문질러서 털어냈어요. I brushed the sand off. 만약에 청바지에 묻은 모래를 문질러서 털어냈어요. I brushed the sand off the jeans, off my jea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손에 묻은 밀가루를 이렇게 털었어요. I shook the flour. 손에 묻은 of my hands. 그 다음에 내가 이불을 그냥 덮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I got the blanket up. 그 다음에 뒤집어 썼어요. 이 엄청난 서술어는 I got the blanket ove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내 사랑니를 뽑았어요. The dentist pulled my wisdom tooth out. 그리고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I got on the subway. 그리고 내가 소금 넣을게. I'll put the salt in. 또는 I'll get the salt in 하면 되죠. 그리고 빨래는 바구니에 넣어라. Put the dirty clothes in the basket. 그 다음에 네가 모래성 무너뜨렸잖니. You got the sandcastle down. 그 다음에 내가 뚜껑에 묻어있는 요거트만 핥아 먹었어요. I licked the yogurt off the lid. 그 다음에 손에 묻은 반죽을 그냥 뗐어요. I got the dough. 만약에 끈적끈적한 하고 싶으면 sticky dough. 손에 묻은 of my hands. 그리고 내가 촛불을 불어서 껐어요. I blew the candle out이었죠. 실제 불은. 그 다음에 내가 바나나 껍질을 밟았어요. I got on the banana skin. 그 다음에 내가 바다에 들어갔어요. I got in the sea. 풍덩하고 점프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I jumped in the sea. 그 다음에 잔디 밟지 마세요. Don't 살릴게요. Don't get on the grass. 그 다음에 걔가 내 미키마우스를 버렸네요. He threw my Mickey Mouse away. 그리고 내가 상자를 치웠어요. I put the box away죠. 던지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건 내려놓는 거였죠. 그 다음에 내가 빵을 많이 만들어서 I made a lot of bread. 그래서 내가 옆집에 갖다 줬어요. I got the bread to my next door.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빵을 오븐에서 꺼냈어요. I got the bread out of the oven. 그리고 우리가 걔를 물에 빠뜨렸어요. We got him in the water. 만약에 우리가 밀어서 걔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we pushed him in the water. 얼마든지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밟지 마를 걔만 살려서 표현을 해볼까요? Get off the grass.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서술어를 표현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플래시카드 이제 따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 서술어가 한글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스스로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평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구글 사이트에 있는 문장들 좀 살펴보시면서 계속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문장 확장하는 이 연습을 또 이렇게 응용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